8월 22일 토요일날 카트만두에서 여지껏 누적 최대 확진자가 떴습니다. 누적이 아니고요, 하루에 뜬 최고 확진자가 떴습니다. 하루에 216명이 떴어요. 럭다운 다시 들어간 지 3일 됐는데 안 들어갔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하여튼 지금 카트만두는 지금 최악으로 지금 계속 뜨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카트만두 사는 최일수입니다. 8월 22일 토요일 네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먼저 코로나 브리핑부터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총 확진자는 634명 떴습니다. 전국에서 634명이 뜨고요, 카트만두에서 216명 떠서요, 지금 카트만두가 그 하루 확진자의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카트만두 문제예요. 네팔 통틀어 지금 634명 해서 지금 총 누적 확진자 수는 31,117명 기록 중입니다. 그리고 카트만두를 세세히 보면요, 카트만두 디스트릭트가 160명, 랄리푸르가 50명, 박타푸르가 6명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3,156명이에요. 지금 8월 1일부터 8월 22일까지만 2,521명 떴습니다. 1월달부터 7월달까지 뜬 거보다 8월 한 달간에 뜬 게 훨씬 압도적으로 많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중간에 7월 22일부터 럭다운 풀었잖아요. 럭다운 풀고 나서 8월달부터 급증을 한 겁니다. 너무 잘못된 결정을 정부가 하였던 거죠. 아무튼 지금 현재 카트만두 누적 확진자는 3,156명입니다. 카트만두가 극도로 지금 위험에 빠져 있고요. 사망자 9명이 더 나왔습니다. 사망자가 이제는 숫자가 적지가 않습니다. 사망자 9명 나와서 146명 기록 중입니다. 지역을 볼까요? 박타푸르에서 73세 남성, 마칸푸르에서 56세 남성, 시라하에서 68세 남성, 그리고 순사리에서 6세 여성, 67세 남성, 그리고 퍼르샤에서 3명 나왔습니다. 61세 남성, 58세 남성, 48세 남성, 그리고 바라 디스트릭트에서 58세 남성. 9명 중에서 1명만 여자고요, 나머지는 다 남자입니다. 네, 그리고 완치자는 136명 나왔습니다. 이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완치자가 줄어드는 구조예요. 점점 이제 벌어지니까 지금 치료 인원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치자 지금 136명 나와서 18,350명 완치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확진자가 늘고 완치자가 줄어서 회복률은 좀 60% 미만으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한때 75%까지 넘어갔었는데 다시 까먹고 있습니다, 네팔 정부가. 네, 집중치료 인원 489명 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12,621명입니다. 이 12,621명이 지금 코로나 확진 환자인데 계속 전해드리지만 이들이 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증상이 없거나 증상이 가벼운 사람은 앞서 전해드렸듯이 집에서 격리가 됩니다. 가정 격리가 되고요. 지역에 따라서 보조금이 나오는 지역도 있고요, 안 나오는 지역도 있습니다. 좀 공평하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아무튼 지금 이 12,621명이 모두 병원에 있진 않다는 거, 집에도 있기 때문에 안전하지 않다는 거, 그리고 감염의 위험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검역소 인원은 576명 빠졌습니다. 576명이 빠져서 지금 현재 11,658명이 PCR 테스트를 하고 집으로 갈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PCR 테스트가 그렇게 빨리 안 나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역별로 적게는 몇백 건부터 많게는 700건, 800건씩 지금 밀려 있습니다. 연구소가 그 밀린 거 지금 감당하기도 어렵습니다. PCR 테스트를 만 몇천 건을 하는데 그게 그 전날 데이터가 아니에요. 그 전날 데이터가 아니고 그 전에 쌓여있던, 연구소에 쌓여있던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 PCR 테스트에서 확진 나오는 그 프로테이지를요, 확신을 할 수가 없어요. 말하자면은 검체 채취를 한 지 벌써 일주일 지난 거에 대한 발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검체 채취하고 일주일 지나면 그 사람은 일주일 동안 가만히 이렇게 있을까요? 우리 생각대로? 안 그러죠. 네팔은 더 안 그렇습니다. 막 활동하죠. 그러면서 더 감염이 되는 겁니다.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 안 됩니다. 네팔은 지금 안 되고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PCR 테스트는요 12,519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PCR 테스트 총량은 59만 2,418건입니다. 내일이면 60만 건 도달하겠네요. 근데 뭐 이게 60만 건을 하건 100만 건을 하든 무슨 지금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천천히 그 PCR 테스트를 하는 동안 계속 그 코로나 감염 온상지는 늘어나고 있고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방법도 없고요. 그리고 병원 병상은 부족하고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죠. 일주일 안에 6,000병상 만들겠다. 제가 사진 보겠다고 했는데 제 예감이 틀리지 않습니다. 그냥 그 시골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지방으로 내려가면요 그냥 맨 바닥에 매트리스 하나 깔고요. 매트리스도 저희가 생각하는 침대 매트리스 아닙니다. 그냥 폼 같은 거 있죠. 플라스틱으로 된 거 푹신푹신한 거 그런 거 깔아 놓습니다. 그거 깔아 놓고 천 한 장 덮어 놓고 그게 끝이고요. 도시로 오면은 철제로 된 침대입니다. 그 야전 침대 생각하시면 돼요. 야전 침대 이동용으로 할 수 있는 야전 침대 그 정도의 수준의 것이고 뭐 기타 장치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이제 격리 시설이에요. 그거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인 네팔 현황 그리고 단신 몇 가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럭다운이 다시 2차 럭다운이 들어간 상태죠. 2차 럭다운이 20일부터 들어간 상태고 일단은 26일까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예정이 돼 있고 이렇게 지금 카트만두처럼 완전히 문을 걸어 잠근 디스트릭트가 많습니다. 대도시들도 많고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네팔 전체가 그 뭐랄까 물류라든가 어떤 뭐 이동이라든가 전혀 되고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국가 운영이 되질 않고 있고요. 그리고 그 물자 운송도 지금 다 막은 상태고 하다 보니까는 지방마다 지금 조금씩 그 물자가 어느 지방은 쌀이 부족하고 뭐 어느 지방은 뭐 다른 무슨 잡곡이 부족하고 이런 현상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닭이라든지 뭐 계란 같은 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시간이 지나고 그러면은 좀 상품 가치가 약간 떨어집니다.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엊그저께 제가 그 방송했듯이 지금 카트만두 들어오는 넋둔가에 트럭들이 그냥 줄지어서 지금 그 고립돼 있다고 들어오지 못하고 돌아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런 상태로 있다 그랬죠. 그 안에 있는 이제 그 화물들도 썩는 거는 썩을 것이고요. 변하는 거는 변할 것이고요. 상품 가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쉽지는 않습니다. 예, 다음 단신입니다. 카트만두 계곡에서 코로나 감염의 수가 증가하는 동안 카트만두 시는 도시 여러 곳에 소독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아침에도 탱크를 동원해서 탱크는 그 소독하는 탱크 차를 말합니다. 탱크로리 차량을 동원하여 약을 뿌려 소독하였습니다. 이 소독 약품은 도로변 구조물 및 식물에도 뿌렸습니다. 토요일 아침 뉴로드, 러떠나팍, 박바잘, 부탈리사닥, 상카르데브, 프라데시 사니마그, 싱하더르바르, 타파탈리 기타 장소가 소독이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사진을 보니까요,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면은 가로수에 이렇게 그 약 뿌리는 그 기계 있죠. 그런 거식으로 그것처럼 이렇게 이만한 거 커다란 그런 그 분무기는 아닙니다. 그런 분무기는 아닌데 아무튼 지금 도로를 다니면서 계속 뿌리고 있어요. 근데 이 약품을 그 식물에도 줘도 되나 모르겠어요. 식물에도 막 뿌리더라고요. 그래서 차량, 뭐 간판, 뭐 구조물,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길거리에 있는 건 다 뿌리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전에 한 번은 초창기 때 한번 비행기로 방지한 적이 있어요. 헬리콥터로. 비행기가 아니라 헬리콥터로 정정하겠습니다. 헬리콥터로 하루 날 정해서 카트만두 시내 밤중에 헬리콥터가 다 뿌렸어요. 시내 위에서. 그게 뭐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방제 작업을 지금 일주일 동안 한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엊그저께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찰 같은 경우는 지금 신호등
신호등 교체 작업, 수리 작업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한 카트만두 행정부 같은 경우는 6,000개의 병상을 마련하겠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부터 일주일 동안 굴미 디스트릭트 봉쇄령 떨어졌습니다. 어저께 제가 방송에서 9월 4일날 그 정기편 국제선 이제 열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애청자 한 분께서 그 댓글을 달으셨어요. 그렇게 무작정 여름은 어떡하냐 이렇게 댓글을 달으셨는데 그냥 모두 여는 건 아니고요. 제가 어저께도 전해드렸는데요. 지금 일단은 하루에 500명씩 그리고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요 네팔리입니다. 네팔리 플러스 외국 공간 직원입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는 제가 그걸 찝지를 못했는데요. 좀 약간 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외국인은 못 들어옵니다. 외국인은 못 들어오는데 단 외국 공간 직원, 대사관 직원을 말하는 겁니다. 대사관 직원이라든지 거기에 준하는 국제기구의 사람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들어오면은 똑같이 호텔에서 검역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네팔리가 들어오는 거는 지금 따로 원래는 전세 비행기를 띄웠었는데 이제 그거를 정기편으로도 돌릴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걸프 국가는 계속 정기편이 안 되고 전세기를 띄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방송을 첨언을 하면요. 관광객을 위한 비행은 없습니다. 관광객을 위한 비행은 없는 거고요. 일단은 외국에서 네팔로 돌아오는 네팔리 그리고 외국 공간 직원 이렇게 두 종류만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올 수 있는 인원은 500명입니다. 500명.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소식으로 어제 제가 잠깐 언급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하루에 500명씩 들어오는 귀국하는 사람들을 말하자면 격리하는 호텔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제가 1성급에서 4성급이라 그랬는데 알아보니까 1성 아래급도 있고요. 그러니까 일반 관광호텔급이죠. 말하자면 별이 안 붙은 게스트하우스 좀 시설 좋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5성급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것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정부는 전세 항공편을 통해 해외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을 격리하기 위해 호텔 목록과 가격을 공개하였습니다. 카트만두 디스트릭트 관리사무소는 관광부가 제공한 호텔 목록과 요금을 발표했는데요. 호텔은 총 3,500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3,500명이면은 500명씩 하면 딱 일주일 분량인가요? 예, 그 딱 맞춘 것 같네요. 이 결정에 따라 관광부는 해당 호텔 목록과 객실 요금을 디스트릭트 관리사무소에 공개를 하였습니다. 현재 3,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호텔이 준비됐고 호텔의 수는 점진적으로 추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격리 지정 호텔들은 외부인이 허락 없이 출입할 수 없고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규모가 있는 호텔들이라고 합니다. 지역을 살펴보면 터멜, 타하첼, 고살라, 버티스푸탈리, 더르바르마그, 사노거차란, 넉살, 박타프루, 라진팟, 고다와리, 꺼멀라디, 시암부, 잠시켈, 부더닐컨터, 라인초르, 꺼멀포카리, 박바잘입니다. 또한 검역시설로 사용될 호텔들의 가격표도 공개하였습니다. 5성급 호텔은 하루 1인당 9,000루피 그리고 더블룸일 경우에는 6,000루피를 청구합니다. 마찬가지로 4성급 호텔 시 8,000루피, 더블룸 5,500루피, 3성급 호텔과 딜럭스 리조트는 1인당 6,000루피, 더블룸은 5,000루피를 청구한다고 합니다. 2성급 호텔은 공유객실에 대해서는 5,000루피, 아니 공유객실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1인 요금은 5,000루피, 더블 침대는 3,500루피, 1성 호텔은 1인당 4,000루피, 더블룸은 2,500루피를 청구하고요. 그리고 별이 안 붙어 있는 관광 호텔은 1인당 2,800루피, 그리고 더블룸은 1,800루피를 청구한다고 합니다. 이 호텔들은 하루 4회의 식사가 제공한다고 하네요. 정부는 전 세계를 통해 코로나 전염병으로부터 고립된 네팔인들을 구출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돌아오는 네팔인은 외국에서 도착한 후 최소 일주일 동안 격리시설에 머물러야 합니다.
8월 19일까지 해외에 고립된 약 5만 2천 명의 네팔인들이 귀국한 상태입니다. 네, 이렇게 좀 자세히 나왔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1인당 가장 비싼 게 9,000루피예요. 5성급 호텔. 그리고 가장 싼 게 관광호텔 표준 1,800루피 더블룸일 경우입니다. 더블룸일 경우에는 둘이 같이 방을 쓰게 되겠네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해외에 고립된 사람들이 부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 해외에 돈 벌러 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돈 벌러 간 사람들이 거의 90%예요. 돈 벌러 간 사람들이 이만한 돈을 낼 수 있는지, 통계에 따르면은 그 해외에서 지금 이 코로나를 맞아가지고, 그리고 거기 해외에서도 상태가 안 좋으니까 공장이 문을 닫고 뭐 일하는 데가 다 문을 닫아서 해고 상태에 빠지고, 그리고 지금 한 7개월이 흘렀잖아요. 7개월이 흐르면서 중간에 비자가 만료되고, 그래서 고립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출 비행을 하는 건데요. 그 7개월 동안 있으면서 지금 돈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비행기표를 마련을 못 해가지고 안타까운 사연들이 신문지상에 많이 오르내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요금을 지금 할 수 있을지, 내고 들어올 수 있을지 이중고를 겪을 것 같아요. 그 네팔에 사는 한국 사람들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만약에 전세기가 있어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전세기 요금이 한 편도 요금이 1,200불 정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한국에 가서 2주 동안 격리 받아야 되잖아요. 2주 동안 시설 격리 받아야 되는데 하루에 10만 원이에요. 그럼 140만 원. 여기서 1,200불, 140만 원, 뭐 1,400불이라고 하면은 2,600불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돈이 없어서 사실 귀국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코로나가 뭐 여러 가지 힘들게 하는데 이런 식의 어떤 그 평소에 보여지지 않았던 부분이 좀 많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소식 이렇게 하고요. 세 번째 소식입니다. 럭다운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혈액이 부족하다는 소식입니다. 네,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은 혈액 수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혈액을 관리하는 네팔 적십자사는 럭다운으로 인해 혈액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럭다운 기간 중에는 헌혈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중앙수혈원에 따르면 사고나 산부인과, 심장, 암, 신장병, 빈혈, 혈우병, 응급수술 등을 환자들에게 필요한 혈액이 지금 부족한 상태라고 하네요. 중앙센터 외에도 더란, 비런너걸, 치투안 및 기타 지역도 피가 부족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봉쇄령이 대부분 대도시 지역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상황이 혈액 수급이 좋아질 가능성은 없다고 하네요. 지역자치단체 및 행정부의 도움을 받아 헌혈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을 경우 또 다른 어려움을 맞닥뜨릴 수 있는 대목입니다. 지금이라도 정기 헌혈자와 젊은이들은 인근 센터에 가서 헌혈을 할 수 있도록 특별한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 럭다운 전만 하더라도요, 항상 헌혈을 하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 어산바잘 들어가는 입구에 이름이 기억이 잘 안 나는, 저갈 지역에 보면은요, 항상 그 네팔 적십자에서 헌혈을 합니다. 그렇게 네팔 그 주요 부분에서 항상 그 헌혈을 받는데, 지금 현재는 지금 럭다운이 되니까 그렇게 상시적으로 일어나는 그 혈액센터에서 혈액 채취를 못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병원 같은 경우는 환자들이 지금 넘쳐나고 있죠. 코로나 환자 플러스 일반 환자 같이 있는데 혈액은 모자란 거죠. 그렇게 되면 어쩌겠어요. 만약에 어떤 사고를 당하게 되면은 그 혈액은행에 혈액이 없으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탐문을 해서 피를 얻겠죠. 그래서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가끔 올라와요. 긴급하게 무슨 형의 혈액형이 필요하다. 어디 병원으로 빨리 좀 가달라. 이런 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체계가 없는 나라인데 지금 그 럭다운으로 인해서 체계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문제가 지금 기사에 실렸고요. 그리고 어제 그 애청자 한 분께서 제가 이렇게 기사를 계속 전해드리는 거에 출처가 궁금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렇게 기사를
첫 번째 소식은 코로나 소식이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제 신문 기사를 제가 스크랩을 하는데요. 그 첫 번째 기사 같은 경우는 제가 보건인구부 사이트 링크를 제가 달아드릴게요. 거기 가셔서 보시면은 제가 방송하는 그 데이터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기사란도 제가 그 설명을 안에다가 링크를 달아놓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거기 들어가서 보시면 돼요. 제가 이렇게 그 나와서 말로만 하니까 사진이라든가 이런 멀티미디어에 대한 그 어떤 자료가 없잖아요. 제가 매일매일 하다 보니까 이거를 편집을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렇게 그냥 완샷으로 그냥 쫙 가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사이트를 좀 들어가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미리 좀 광고를 좀 하나 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구독자가 어제 제가 저녁 때 확인해 보니까 465명이 됐더라고요. 부족한 가운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구독을 해 주셔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요. 500번째 영상을 제가 구상을 하다가 어떤 분이 댓글 하나 주셨어요. 제가 네팔에서 어떤 비자로 살고 있냐고. 제가 2013년부터 지금 살고 있으니까 지금 8년 접어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맞아, 나도 처음에 네팔 올 때 네팔에 좀 살고 싶어서 왔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저는 이제 비즈니스 비자로 있어요. 비즈니스 비자로 있는데 비즈니스 비자는 지금 너무 비싸서 청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청구할 때보다 지금 10배가 올랐어요. 그래서 비즈니스 비자는 유효하지가 않고요. 매력적이지가 않습니다. 비즈니스 비자 말고 다른 비자로 네팔에서 장기로 있는 방법, 그 방법을 제가 정리해서 구독자 500명에 맞춰서 제가 영상을 지금 만들려고 좀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500명이 되는 시점에 아마 뉴스하고 별도로 영상을 제가 따로 하나 올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네팔에서 장기적으로 사는 방법, 관광 비자로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리면, 관광 비자로 최장기 10개월 있을 수 있습니다. 5개월 나눠서 있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방법들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년, 2년, 3년, 4년, 5년 아주 오래 살 수가 있습니다. 요즘 외국에서 한 달 살기, 6개월 살기, 1년 살기 하시는데 네팔 살아볼만 합니다. 네, 그거 먼저 안내해 드리고요. 자티비는 매일 지금 코로나 소식하고 그리고 네팔 뉴스를 이렇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록다운이 돼갖고 시간이 제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새로운 소식을 찾아서 여러분들을 뵙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